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의 Next Church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너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유튜브 사역이나 또 온라인 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이분을 잘 아실 텐데요. 지금 미국 목사 케빈으로 유튜브 사역도 하고 계시고 또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케빈 리 목사님을 제가 모셨는데요.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목사님 유튜브 사역 하시고 또 온라인 사역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또 정보를 한국 교회 또 목회자들에게 주고 계신데 간략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이제 11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1.5세, 흔히들 말하는 이제 1.5세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 미국에서 공부는 다 했고 그런데 또 친구들과 또 신앙생활은 한국어로 해서 저도 이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이런 것도 헷갈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제 정체성을 찾고 이렇게 콜링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소개해 주셨듯이 세레벡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한 3년 정도 했고 지금 또 미국 목사 채널로 또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저도 미국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1.5세 청년들이 조금 자기 정체성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 봤을 때는 자기 정체성이 좀 확실한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참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고 한국말도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부럽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1.5세들이 공감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운 게 저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한국 문화권에서 잘하고 또 영어권에서 잘하고 또 사역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서도 하시고 미국 교회에서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 약간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역자로서의 차이점이요, 아니면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네,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물론 제가 경력이 사실 길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한 것도 미국 교회에서 한 것도 길지는 않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느껴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은 미국 교회는 조금 더 사역자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여러 가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유스 사역자면 유스 사역자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우리한테 찔리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이걸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기 포지션이 뭔지 모를 정도로 사역이 많아지죠. 맞아요. 정말 파트타임으로 해도 정말로 많이 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교회는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하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저는 온라인 사역이니까 온라인 사역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저 가서 좀 많이 놀랐던 게 이제 한국 교회에 있다 보면은 누구든지 예배 새벽 기도 하면은 이렇게 의자 셋업하고 테이블 셋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제가 한번 세레벡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누가 이렇게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막 이렇게 돕고 있는데 제 이제 보스, 제 슈퍼바이저가 와서 케빈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나 이거 셋업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보스가 나는 차라리 너가 여기에 사람들 오면 인사하고 악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미국 교회 사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도 괜찮죠? 그럼요. 전 처음 시작해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풋폭풍 총장님께서 괜찮습니다. 좀 약간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네. 좋았던 게 사실 저도 미국 교회를 연구하고 네, 맞아요. 교회 트렌드를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무래도 그 관찰자 입장에서 많이 네. 보고 목사님은 내부자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관점을 좀 제가 평가받을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좀 제가 제대로 보고 있나 네. 이런 그런 관점을 목사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목사님 그 미국 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물론 뭐 너무 넓기 때문에 미국 교회 트렌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볼 때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보게 되면 미국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크게 본다면 하나는 이제 젊고 힙한 교회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동시에 작고 그렇지만 강한 교회들 소그룹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미셔널 커뮤니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렇지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맞나요, 목사님?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형태는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선교적인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아쉬웠던 게 그 교회들이 사이즈별로 조금 이렇게 반목이 좀 있고 갈등이 좀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큰 교회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아무래도 리소스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 보이는 그런 거에 반면 이제 작은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 팬데믹 시기에 사역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미국 교회의 그러한 분위기는 물론 신경이 쓰일 수는 있겠지만 좀 상관 안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 만약에 저희 세르백 교회는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 정도의 조금 텐션이 있는 것 같고 작은 교회들은 이제 본인들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시간 가운데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잘 목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미국 교회들, 작은 교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물론 저희에 의해서 조금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자기네들 걸로 만드는 게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자기네들 문맥에 맞춰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 나아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교회가 하는 부분들을 어드바이스를 받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약간 좋았던 임프레션 중에 하나는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컨퍼런스 강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강사님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나와 다른 사람이다. 또 혹은 되게 뭐랄까 시기 질투 이런 눈이 아니라 되게 존경하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 역할과 또 교회 생태계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목사님? 직접 대형 교회 계시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향한 배려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네,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다 놓이다 보니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앞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 광고 영상과 비슷하게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렇게 띄워요. 근데 지난 한 몇 주간 다른 교회들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세르백 교회가 다른 교회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이 지역 사회를 돕고 있는가. 그래서 뭐 여기 LA에 있는 뉴스토리 교회 그리고 또 저기 애나임 쪽에 오렌지 쪽에 있는 Church of Southland 이런들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온라인 예배에서 세르백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세르백 교회 소개만 해도 조금 부족한 시간인데 네. 그 시간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게 참 인상 깊었고 또 그러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존경하고 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야기는 너무 와서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기도 하고 네.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물론 이제 좋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의도성을 잘 표현하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작은 교회들이나 또 이런 생태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자유롭고 또 진정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좀 많이 그런 부분은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젊은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그 젊은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메시지도 잘 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성장하는 뭐 이런 모델보다는 그래도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 어떤 강조점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그런 교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교회들 저도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많이 보고 또 저도 관찰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젊은 교회들 그리고 힙하고 이렇게 트렌디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역사회를 돕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느낌보다는 사실 우리 비전과 우리의 미션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교회학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굉장히 그들이 얻고자 하는 영혼들이 분명하고 그분들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 특정 인물들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운동이 이제 저희한테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까지 교회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려다 보니까 리소스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빌딩도 없고 또 퍼스널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경쟁력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되는 교회들과 경쟁하면서 도태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열정과 리소스를 그곳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한껏 토양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좀 사역자들이 꼭 고민해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일반 지역교회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 이런 이야기 할 때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DNA, 또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그 젊은 교회들 이제 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교회들 몇 교회가 있는데 저는 좀 되게 특이했고 하지만 좀 부러웠던 그 미국 교회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로 다 친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조이 처치의 채드 비치 목사님, 그리고 저기 플로리다 쪽에 부 처치의 리치 윌커슨 목사님, 그리고 뭐 오클라호마의 마이크 탓 목사님, 그리고 시애틀의 유다 스미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친구세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직은 끼지 아니구나.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서로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교회도 크지 않고 뭐 아빠 교회에서 유스 패스터로 있었을 때 서로 수양에 가서 20명들 앞에서 설교하고 게스트 스피커면 와. 본인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것에서 다져진 우정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저랑 물론 저보다는 나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아 저렇게 사역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사실 이러한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열매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욕도 사실 되게 그렇죠. 많이 받으시고 비난을 많이 당할 비난을 수가 많이 없죠. 먹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물론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좀 막아주고 네. 서로가 서로를 너 잘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가고 있어. 라고 해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미국에 있는 다음 세대 분들도 조금 그러한 우정이 이렇게 같이 키워지는 사역자들의 문화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이게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뭐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실제적인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데 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그 안에서 몇몇 친구들이 친하고 네.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교단과 또 교회,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서로 네트워크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사실 그 안에서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국교회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역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되네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근데 좀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으로 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